자, 이항분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항분포는 뭘 말하냐 하면 1회 시항에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하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1-P라고 했을 때 N회 독립시행에서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고 0, 1, 2부터 N까지고 확률 질량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확률표로 나타내면 이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설명을 좀 이따 좀 더 할게요. 위의 표에서 각 확률은 Q 플러스 Pn제곱을 이항 정리해서 전개한식의 우변의 각항과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게 요거고요.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고, 마지막 강 n 커비네이션은 Pn제곱이 요거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하고, 기호로 BNP와 같이 나타내고,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 B의 NP를 따른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NP에서 B는 이항 분포를 뜻하는 바이노미럴 디스트리뷰션의 첫 글자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n 컨비네이션 x의 pn제곱 qn-x제곱은 q의 x제곱에서 n 컨비네이션 x는 n회 시형에서 사건 a가 x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이고 pn제곱 q의 n-x제곱은 각 경우의 확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 플러스 q가 1이니까 얘네들의 합은 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이 처음이 아니죠. 얼마 전에 했었죠. 그러니까 통계 단원 바로 앞 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독립시행 확률. 그래서 이게 어떤 거였냐면 이게 몇 쪽에 나오냐 하면 121쪽에 나옵니다. 조금 확대를 좀 할까요? 교재 121쪽 보시면 독립시행 확률이 나와요. 두 사건의 독립 종속 이런 거 얘기하면서 주사위나 동전을 여러 번 던지는 것과 같이 동일한 시행을 반복할 때 각 시행이 다른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독립인 경우에를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1회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이거를 N회 시행을 했을 때 R번 일어날 확률이 N 컨비네이션 R에 P의 R제곱에 Q의 N-R제곱 이렇게 N회 시행할 때 R번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쵸? 근데 여기 이항분포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R번 일어나는 거를 확률 변수 X로 잡아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N회 시행을 하니까 이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값은 0번부터 어디까지 될 거냐면 N번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이 R을 확률 변수 X로 가지는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률 변수 X들의 값에 대한 확률은 이걸로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독립시행 확률에서 R을 확률 변수 X로 잡으면 얘는 이항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확률은 독립시행 확률에서 확률 구한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X값이 0, 1, 2 될 때마다 R의 값에다가 0, 1, 2 대입해 주시면 될 거니까 확률 값들이
이산확률 목표를 표현을 해주시면 이런 형태로 확률의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Q가 1-P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주면 그 이항 정리에 의해서 이거 P 플러스 Q가 되고요. P 플러스 Q n제곱. P 플러스 Q는 1이니까 요거 결과가 1의 n제곱이니까 1이 나온다. 그래서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 기호로 BN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 표현하는 거랑 이항분포가 독립시행 확률에서 R 값을 X로 잡아서 확률 배수로 잡아서 표현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필수 10번을 해보고 다음 내용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자, 필수 10번 해보겠습니다. 공을 한 번 던져서 스트라이크 될 확률이 10분의 7인 볼링 선수가 공을 4번 던진대요. 스트라이크가 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다음 무릎에 답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총 시행이 몇 번이냐면 4번 던지죠.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되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자, 이항 분포가 되겠죠. 총 몇 번 던지냐면 4번 던질 거고요. 스트라이크 될 확률이 10분의 7이니까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 4하고 10분의 7을 따른다. 그래서 4번 시행 10분의 7일 확률을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걸 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X가 간단하게 B 4에서 10분의 7을 따른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요거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그냥 요거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물결 표시예요. 자,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왼쪽에서 요런 형태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에서는 이거 0부터 n까지를 한꺼번에 써줘도 상관없는데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표현을 좀 맞출게요. 자, 그 독립시행 확률에서 확률 어떻게 구하냐면 총 시행 횟수가 4번이니까 4 컨비네이션 x에다가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7이죠. 10분의 7 x에다가 10분의 3에 1-p죠. 4-x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를 p의 x 이퀄 x로 표현을 해가지고 x가 0일 때는 1이니까 0일 땐 따로 쓸게요. 10분의 7 0제곱 1이니까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이때는 x가 0. 그 다음에 4 컨비네이션 x에 x가 1부터 3까지 될 것 같고 4번씩이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이런 형태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에서 뭘 물어봤냐면 3번 이상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을 물어봤죠. 그래서 x가 3 이상일 확률 해줬는데 그 4번 던지니까 여사건으로 한다면 012를 구해서 빼야 되죠. 그죠? 근데 3보다 크다고 하면 뭐를 구하면 되냐면 총 4번이니까 x가 3일 때랑 x가 4일 때만 구해서 더해주시면 되니까 굳이 여기선 여사건을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래 게 구하기가 괜찮으니까.
그럼 x가 3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4 컨비네이션 3에 10분의 7의 세제곱에 10분의 3 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4일 때는 자리가 좁아서 밑에 쓸게요. 4 컨비네이션 4에 10분의 7의 4제곱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하네요. 만에 6517 요거는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항분포가 뭔지 이항분포는 독립시행 확률에서 그 R에 해당하는 거를 확률 변수 X로 잡아서 표현한 분포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N하고 P가 중요합니다. N하고 P만 알면 그 확률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항분포를 표현할 때 N하고 P를 잡아서 이렇게 표현한다. 뭐 이런 뜻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립시행 확률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확률을 구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평균 이항분포에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일이 좀 많을 거예요. 사실 분산 구하면 표준 편차는 따라오는 거니까. 그 확률 변수 x에 그 이항분포가 BNP일 때 그 평균 NP고 분산 NPQ고 표준 편차는 루트 NPQ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당연히 외워야겠죠. 이건 외워주시고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행 횟수랑 확률을 곱하면 평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산은 NPQ, 표준 편차는 루트 NPQ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증명이 안 나와 있어서 이거는 그냥 바로 적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항분포의 그 BN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평균이 2고 평균이고 분산이 1일 때 X 이퀄 2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자, X의 그 평균이 2니까 NP라고 얘기했죠. 옆에서 얘가 2란 얘기고 분산은 NPQ예요. 얘가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가 2니까 1-P가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P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P의 X가 2일 때 확률을 구한다고 하는 거는 총 시행 횟수가 n 컨비네이션이고 P의 제곱에 1-P의 n-2 해야 되겠죠? 그 P가 나와서 얘네가 해결이 됐는데 n을 몰라서 얘 아직 못 구합니다. 그럼 n을 구해야 되겠죠? 자, P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n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서 n은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4를 대입을 해 주시면 6 곱하기 16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8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항분포에 n하고 p가 주어지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수 12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그래서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주사위 던지는 시행은 영향을 안 주죠. 첫 번째 시행이 다음 시행에 영향을 안 줍니다.
자, 그러면 18번 던지니까 n이 18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6의 약수의 누는 1, 2, 3, 6이니까 나올 확률이 6분의 4라서 3분의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x의 평균은 np 이렇게 되면 되겠죠. 18 곱하기 3분의 2가 돼서 얘는 1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분산 npq가 될 거라서 여기가 4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표준 편차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분산해서 2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런 형태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수 13번 해볼게요.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인데 이항분법을 따르는 경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평균의 지난 시간에 배운 평균의 성질하고 이항분법을 섞어서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10% 제품의 10%가 불량품이라고 해요. 자, 이 공장에서 400개의 제품이 생산이 되는데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y가 2분의 3x-5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0%가 불량품이라고 했고요. 400개의 제품이 생산이 되어 그 다음에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자, x는 어떻게 될 거냐면 10%가 불량품이니까 하나를 봤을 때 그 불량품일 확률이 10%겠죠. 10분의 1이겠죠. 총 몇 개를 생산하냐면 400개가 될 거고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1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y가 2분의 3x-5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그랬으면 일단 x의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겠죠. 바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x의 평균은 어떻게 될 거냐면 np가 될 것 같아서 얘는 40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자, 분산 npq입니다. 400에다가 10분의 1에다가 q가 1-p니까 10분의 9가 돼서 3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따라서 y의 평균은 2분의 3x-5가 될 거고 얘가 18인가요? 얘가 49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아, 40이군요. 평균은 40. 60-5에서 55. 자, 왜 분산 어떻게 될 거냐면 자, 확률 변수에 더하거나 빼지는 거는 분산에 영향을 안 준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곱해진 애는 제곱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1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y의 평균은 55, 분산은 8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까지 설명이 끝났고요. 세 번째 큰수 법칙인데 요거는 문제를 내기가 조금 쉽진 않아요. 근데 일단 교재에 있으니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n회 독립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임의양수 H에 대해서 n의 커짐에 따라서 확률 P의 n분의 X-P가 H보다 작다라는 확률은 점점 1에 가까워진다. 이걸 이제 큰수 법칙이라고 하는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예요. 그래서 n회 독립시행에서 A가 일어나는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잖아요. 그럼 n분의 X가 원래 수학적 확률이 되면 P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여러 번 했을 때는 완벽하게 수학적 확률에서는 X분의 n분의 X는 P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요거의 확률이 1에 가까워진다. 반드시, 그러니까 H가 임의 양수 H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건, 얘가 이 확률이 1이 된다는 거니까요. n이 커지면 n분의 x가 확실하게 p에 가까워지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p는 아닐 수 있다. 완전히 p는 아니지만 거의 p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수수하기의 극한의 개념에 가까운데요. 여하튼, 요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수 법칙에서 이게 나중에 정규분포로 이어지는데 그거는 정규분포 가서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파트까지는 이항분포까지는 요거까지만 좀 충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약간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정규분포 나중에 연속 확률 변수에 정규분포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시행 확률 이게 독립시행 확률 이항분포로 이어지고 이항분포에서 각 확률을 구하는 방법과 평균하고 분산 어떻게 구하는지를 기억해 두시고 평균하고 분산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평균하고 분산의 성질까지 엮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항분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